옛날 옛적 깊은 숲 속 떡갈나무 아래에 작은 도토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도토리는 다른 도토리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자신만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도토리였습니다. 이 도토리의 이름은 테오였습니다. 테오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떡갈나무에서 떨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다가 주변의 다른 도토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기, 너희는 왜 여기 있는 거야? 테오가 물었습니다. 다른 도토리들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떡갈나무가 되려고 여기 있는 거야. 테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갈나무? 우리가 어떻게 떡갈나무가 될 수 있지? 우린 그냥 작은 도토리일 뿐이잖아. 그러자 옆에 한 도토리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우리 모두는 어떤 목적 테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우리 도토리의 목적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되는 거야. 테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며 꿈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상하게 테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테오, 모두가 태어난 목적이 있단다. 내가 도토리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의 목적은 떡갈나무가 되어 속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지. 이성적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가 떡갈나무로 자라나는 것도 자연의 한 부분이란다. 테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테오는 땅속 깊이 자신의 뿌리를 내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테오는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났습니다. 땅속에서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잎과 가지를 뻗어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테오는 멋진 떡갈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지는 넓게 퍼져 다른 도토리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의 잎은 빛나는 햇살을 받아들여 푸른 숲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테오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도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완수한 떡갈나무가 되어 숲속의 다른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숨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테오처럼 자신의 목적을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테오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테로스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며 세상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모험을 사랑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이었는데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톰은 어느 날 동굴 탐험 중에 우연히 빛나는 고대에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중 하나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습니다. 톰은 그 자리에서 깊은 흥미를 느끼며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톰은 깊은 고민 끝에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지혜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대 두루마리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톰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중 한 분이 새벽마다 바이올린을 연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연습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리 때문에 이웃들이 잠을 못 자고 피곤하게 된다면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톰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이어서 밀의 주장을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밀은 다양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진리 발견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논의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톰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답은 바로 균형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톰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지혜를 나누며 밀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톰은 매일 아침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지혜의 두루마리에서 배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을 이한자로서 사랑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작은 마을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존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빛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철학자 플라티버스가 있었다. 그는 플라톤의 추종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을 알리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다. 플라티버스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의 본질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몰두했다. 어느 날 플라티버스는 마을 광장에 큰 텐트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그는 단호하게 외쳤다. 한 번은 말이죠, 이데아의 숲으로 여행을 갔던 청년 플라토니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플라토니스는 매일같이 평범한 농사를 짓던 농부였으나 어느 날 문득 마음 속에서 명쾌한 질문이 터져나왔다. 혹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을까? 그는 자신의 의자, 탁자, 그리고 먹던 빵조차 어딘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토니스는 전설적인 이데아의 숲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숲 속에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플라토니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여행길은 험난했다. 그는 수많은 강과 산을 넘고 밤하늘의 별들 아래서 잠을 잤다. 어느 날 깊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다 보니 마침내 눈앞에 이데아의 문이 나타났다. 문은 일반적인 나무문처럼 생겼지만 그 광채와 웅장함에 플라토니스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플라토니스는 황홀경에 빠졌다. 눈앞에는 완벽한 의자, 이상적인 탁자, 그리고 가장 완전한 빵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의자에 앉아보았다. 그 의자는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했다. 탐험을 이어가던 플라토니스는 한 남자를 만났다. 남자는 빛나는 존재였고 자신을 아이디어인이라고 소개했다. 아이디어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험난했구나. 하지만 여기가 바로 이데아의 세계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너희 세상에서 본 것은 단지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다. 플라토니스는 너무 행복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된 거였다. 그러나 아이디어인은 플라토니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한 것들은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본질이란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제 돌아가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플라토니스는 이데아의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말이 너무나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의자, 탁자, 그리고 빵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지를 깨닫게 했다. 플라티버스는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플라토니스의 여행과 같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크게 감동받았고 이데아론의 개념을 색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플라티버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아주 독특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완벽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렸다. 누군가가 새로 만든 의자에 앉으면 아주 편하긴 한데 뭔가 부족하네. 너무 딱딱해. 나든지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도 이 집은 참 따뜻하지만 진짜 완벽한 집은 아닐 거야. 라고 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여행을 온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듣기로는 너희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한 주민이 답했다. 우리는 단지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흥미롭군.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의자는 무엇인가? 주민들은 적잖이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한 사람이 겨우 대답했다. 그냥 의자죠. 그럼 그 의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다.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때로는 모서리가 불편하고 나무가 뒤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설명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보고 앉고 있는 것은 의자의 일종에 불과하오. 이것은 단지 이데아 의자의 불완전한 모사물일 뿐이오. 주민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본질의 그림자에 불과하오.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 의자가 모든 의자의 원형이지. 실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런 이데아들의 불완전한 복제품일 뿐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완벽함은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렵소.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불완전함을 통해 이데아를 이해하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하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지. 주민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소크라테스의 말을 생각했다. 그 후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한 이데아를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마을을 다시 떠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물건들 속에서 완전함을 찾는 법을 배운 덕분이었다. 그 후로도 소크라테스의 이데아로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완벽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진정한 본질과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